네, 현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닥이 2% 가깝게 올라주고 있고 네. 그 안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리오프닝주라던가 게임주들 그동안 좀 안 갔던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시장의 움직임에 변화가 있는 건지 체크포인트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키워드 악재는 해소 중이다라고 적었는데 사실 제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악재가 해결된 건 없다. 그런데 무언가 약간 여기에 둔감해지고 있고 조금 전에 보니까 영국에서 그놈의 그 채권, 국채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연장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솔솔 들려오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 이 에너지 위기가 11월 달에 해결될 것이다. 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파운드가 급등하면서 또 달러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미국 선물이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악재는 해소 중이다. 그러니까 악재가 해소가 된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해소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보시면 영국발 금융 불안이 해소가 되고 있다. 사실 9월 말부터 지금 트러스 총리가 이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지금 전 세계는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긴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국은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돈을 푸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는 꽤 큰 혼선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영국발 금융 위기, 이 구제 금융까지 얘기 나왔던 건데요.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임명된 재무장관이 어제 발표를 했죠. 그동안 발표했던 감세 정책 거의 다 폐기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금융 안정이 좀 되기 시작했던 거고요. 조금 전에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또 11월 달에 유럽의 어떤 이 에너지 위기가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파운드가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달러 인덱스가 급등했던 부분이 이 유럽발 금융 위기, 유럽발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컸던 건데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달러가 안정되고 있다는 거고 특히나 지금 분위기 같은 경우는 악재에 둔감하다 이것은 경기 침체가 반등 요건 중 하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원래 안 좋은 건데 지금 수요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수요를 일부러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기 침체는 오히려 인플레 잡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어제 발표됐던 10월 달에 뉴욕 엠파이 스테이트 그 제조업 지수를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9.1 나오면서 예상치가 마이너스 4였는데요.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와주면서 이 경기 침체, 이 실물 경기 붕괴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오히려 이제 어떤 그 인플레 잡기 위한 어떤 고강도 금리 인상을 좀 천천히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반등을 만들었던 거고요.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일단 시장 반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다만 여전한 인플레 우려감이 있다. 실제 아직까지도 이제 다다음 주에 있을 11월 2일 날 있을 FOMC 회의 여기서 이제 75bp 인상 가능성이 95%, 어제 아침에 99%였고요. 지금 95%니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고 12월 달에도 75bp 인상 확률이 무려 68%나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연말까지 진짜 이 자이언트 스텝을 5번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나와주면서 이 인플레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고 이 무디스의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끈질긴 인플레 처단 방법은 경기 침체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전한 인플레 우려감이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본격적인 상승, V자 반등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입니다. 다만 악재가 해소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대나 폭질이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이 인플레 우려감 해소가 될 때는 제가 볼 때는 12월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는 아마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고 10월까지는 어떤 시장의 시원한 반등보다는 종목들의 반등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 이 시장의 중심에 있어서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잘 올라서고 있죠. 오늘도 지금 시장의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악재는 해소 중에 있다라는 게 오늘 시장의 키워드였고요. 그래서 오늘 장에 유독 로블록스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위메이드 맥스를 필두로. 저희는 또 바로 전일에 무엇을 소개했습니까? 게임주를 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오이즈를 소개해드렸어요. 네, 네오이즈가 이제 이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는데 어제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좀 올라서고 있죠. 일단 위메이드 관련주가 다 급등이 나오고 있으면서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이 네오이즈 홀딩스가 이 P2E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라서고 있는데 게임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일단은 P2E 게임에 대해서 이제 허용 방안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연말 되면은 어떤 인플레 우려감에서 벗어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사실 뭐 조금 오른 거고요. 우리가 산트라를 봤을 때 게임주를 빼놓으면 안 되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셀리버를 좀 보게 되면 제가 바이오 종목을 또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셀리버 같은 경우도 오늘도 좀 급등세가 좀 나왔었죠. 오늘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은 그 상승폭을 살짝 줄여놓은 모습입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염증 치료 시장에 대해서 또 이 TSD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라인 센싱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 프랑스 제약사로 넘어간 데이터가 기술 이전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만간 또 큰 흐름 나올 것 같습니다. 여전히 목표가 15,000원까지 말씀드리면서 홀딩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하나 더 보시면은 앱클론 제가 이야기 드리고 나서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쭉 빠졌다가 지금 최근 다시 급등하고 있는데요. 앱클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키메라 항원 수용체라고 하죠. 이게 지금 이 다수 환자한테서 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이오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게임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게임 종목 중에서 아직 급등하지 않은 종목을 또 선별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게임주가 한 종목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네. 종목인지 첫 번째 오늘 현덕이 덕분에 공략주 무엇인지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죠. 앞서 예고해드렸다시피 게임주인 것 같아요. 위메이드 메인넷이라는 키워드 갖고 오셨네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일단 P2E 게임을 국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고 네. 여기다가 지금 이제 이 게임계에선 최초로 이 메인넷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일부터 이제 오픈한다고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흐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메인넷 이슈 때문에요. 위메이드 그룹저가 지금 블록체인 이슈 타고 훨훨 날아가고 있다, 싱싱 올라간다라는 건데 내용을 먼저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P2E 게임에 대해서 서비스 기대감이 있다. 사실 P2E 게임을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우리나라만 뭐 안 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P2E 게임에 대해서 우리 게임 기업들이 가장 먼저 발달해 있고 해외 서비스하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 서비스 못하다 보니까는 이 경쟁력에 있어서 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 정치권에서 P2E 게임에 대해서 지금 허용을 해라. 지금 그 정치권에서 게임위가 P2E 게임을 맡고 있으니 이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게임위원장 같은 경우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현재 게임산업법으로는 불가한 부분이 있으니 그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방법을 찾겠다라고 해서 지금 어쨌든 정치권과 게임위에서 우리 국내에서 P2E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절차에 들어간 거고요. 여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위메이드의 메인넷이 오늘 20일 바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이제 위메이드 3.0이 공개되는 건데 이 메인넷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코인 같은 거는 발행을 할 수 있는데 메인넷 같은 경우는 그냥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믹스 같은 경우도 원래 카카오의 클레이튼에 기반한 그런 수많은 코인 중에 하나였는데 지난번에 루나 사태로 인해서 루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같은 메인넷이란 많은 이유로 같이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게임 쪽에서도 이 메인넷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위메이드시 자체 메인넷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생태계를 새로이 만들고 뭐 거래소라든가 이 개인 지갑 거래, 그다음에 암호화폐 지갑 생성 등을 통해서 메인넷을 만들었기 때문에 메인넷이 있냐 없냐의 의미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메이드의 메인넷, 위믹스 3.0이 20일부터 공개가 되기 때문에 위메이드 가는지 올라가는 거고요. 이거는 단지 위메이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게임 가상화폐 쪽에서 시장이 지금부터 상당히 커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메이드 관련주가 아닌 P2E 관련주에서 나올 게임이 상당히 많은데 아직 주가는 바닥에 있는 그런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메이드의 메인넷 공개가 단순히 위메이드에만 한정된 이슈가 아니라 게임 그렇죠. 전반, 특히나 P2E 시장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위메이드는 일단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어떤 종목일지 첫 번째 공략주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공략주는 룽투 코리아입니다. 네, 일단 모 회사가 중국 회사인데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도 P2E 게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발달돼 있고 네. 지금 P2E 게임에 대해서 또 이제 지금 출시가 임박해 있습니다. 대형 P2E 신작 3종을 글로벌 출시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대형 IP하고 P2E를 결합한 이 글로벌 게임인데요. 블레스 글로벌을 시작으로 해서 카이로스 글로벌, 그다음에 검과 마법 글로벌을 순차적으로 이 P2E 게임을 이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2E 게임에 있어서는 또 가장 좀 빠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인기 게임을 한개 출시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방패용사 성공담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방패용사 성공담이라는 게임이 출시했는데 사전 예약자만 91만 명, 그다음에 출시 후에 중국 앱스토어에서 인기 순위 4위에 올라갈 만큼 이 방패용사 성공담이라는 이 게임이 인기가 있었는데요. 그 게임을 한국에서 이제 또 출시를 하고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방패용사 성공담이요. 라이트 노벨이라고 해서 어떤 한 소설 문학 중의 일종인데요. 여기서 지금 누적 판매만 800만 이상 좀 기록하면서 일본 내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IP고 한국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서비스인 라프텔의 역대 랭킹 탑 12에 들어가면서 한국에서도 꽤 높은 IP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과 한국에서 꽤 높은 IP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에서 이미 성공에 출시한 이 게임을 한국에서도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한 재미 또 P2E 게임에 대한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룽투 코리아가 오히려 이제 앞서 급등했던 위메이드라든가 위메이드 이제 관련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바닥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위메이드 플레이드라든가 위메이드 맥스 이런 것들은 뭐 이 상한가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 보면은 인제에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이런 것들 보면은 이미 아마 이 룽투 코리아 치면은 한 4,000원, 4,500원 가 있는 거고요. 위메이드조차도 오늘 20% 이상 급등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글로벌 P2E 게임 출시 3종의 게임을 앞두고 있는 룽투 코리아는 아직까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으로 좀 접근하신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4,000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2,6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룽투 코리아가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4,000원, 손절가는 2,6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또 게임주 네오이즈에 이어서 또 다른 게임주가 나왔고요. 두 번째 공략주는 무엇일지 키워드 보도록 하죠. 과대낙폭 태양광이라고 했는데 사실 태양광주 내에서 하나솔루션 같이 남들보다 덜 빠진 기업들도 있지만 우후죽순 밀려난 태양광주도 있어요. 근데 우후죽순 밀려난 것보다는 하나솔루션이 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하나솔루션은 아니고 아마 하나솔루션 다음 종목 정도로 보신다면은 아마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태양광이 좀 뻔한 종목이긴 한데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또 이 IRA 수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대납폭된 우량한 태양광 기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볼게요. 결국 미국의 이 IRA, 인플레 감축법에 의한 수혜를 국내 태양광이 가져올 거다라는 건데 중국 규제에 대한 반사 이익만 하더라도 엄청난 효과를 갖고 올 수가 있겠죠. 내용을 좀 먼저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수혜를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태양광 통상 분쟁하고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중국산 대비 반사이익을 얻을 거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이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태양광 설비 투자 세액 공제 조항을 보시게 되면은 중국산 태양광 품목의 관세와 수량에 수량 제한 조치를 하다 보니까 국내 태양광 기업을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셀을 합쳐서 모듈을 만드는데 이 셀이 핵심 부품이거든요. 근데 국내에 미국산 수출 품목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산 태양광 최대 수출 시장인데 작년 2021년 기준에서 태양광 셀 모듈의 미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각각 68%, 65%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태양광 셀이 60%가 다 미국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미국 전체에서 한국산 태양광 수입 같은 경우는 원래 2011년도만 보신다면, 그러니까 10년 전에 1.9%였는데 작년에 47.8%로 워낙에 지금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중국산을 이제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또 한국산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이 하나솔루션, 이 미국 태양광 공장 방문하면서 이 태양광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건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도 있고 태양광 자회사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태양광의 익스포저가 가장 큰 오로지 태양광만, 셀만, 모듈을 만드는 그런 기업,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주로 뽑아보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의 그 다음일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두 번째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태양광주는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하나솔루션보다도 훨씬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회사가 이제 태양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걸러서 하는 겁니다만, 현대에서 같은 경우는 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총 매출의 이 모듈 판매가 9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현대에너지라면 그냥 태양광만 꽉 차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익스포저가 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중국 견제에 위한 공급만 구축하고 있다. 지금 이제 중국이 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히토리아, 태양광 패널 이런 것들을 또 견제할 수밖에 없고, 미국은 태양광 패널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공급망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 지금 현대해수 같은 경우는 해외 탑티어 태양광 기업으로부터 지금 파트너십을 통해서 추가적인 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15년간 쌓아온 이 고효율 생산 기술을 가지고 대면적급의 이종 접합 기술을 활용해서 셀 모듈의 이 초고율 모듈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25년 출시를 목표로 또 개발을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잘 나가고 있지만은 새로 개발하는 초고율 태양광, 그러니까는 똑같은 태양광을 받으면서도 더 많은 에너지 만드는 거죠. 그거를 또 지금 2025년 이 개발을 앞두고서 태양광 쪽에서는 가장 탑픽 종목이 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하나솔루션도 좀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해수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 대비해서 좀 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86,000원까지 갔던 기업이 지금 뭐 거의 5만 원대까지 내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과대납폭이고요. 지금 사실 9월 달에 빠졌던 거와 비해 본다면은 아직도 갈 자리 많이 남아 있죠. 시장 반응에 단기적으로는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66,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어제 저점이었던 54,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66,000원, 손절가는 54,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 태양광, 그리고 K만에서 확인해 봤고요. 두 가지 종목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 저희가 내일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죠.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